안녕하세요. 이번에는 ITQ 엑셀 2024년 11월 A형 기출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제2작업 목표값 찾기와 필터 기능이고요. 자, 지금부터 지시사항에 따라서 하나씩 조건을 가지고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1작업의 시트에서 뒤에 4번지부터 H의 12번지의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 시트의 B의 이 셀부터 붙여넣기를 한 후 다음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작업에서 있는 원본 데이터를 복사를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작업에서 B의 4번지부터 H의 12번지까지입니다. 범위를 잡으시고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네. 자, 복사가 되었고요. 아래쪽에 제2작업 시트 탭 클릭해 주시고, 네. 그리고 뒤에 2번지 셀, B의 2번지 셀 클릭하시고, B의 2번지 셀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1작업과 너비, 이 열의 너비를 같게 하기 위해서 컨트롤 옵션 단추를 누르신 후에 두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는 원본의 열과 너비를 동일하게 유지해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원본 열 너비 유지 버튼 눌러주시면 원본과 동일하게 열의 너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별도로 이 열의 너비를 다시 조절하실 필요가 없겠지요. 자, 그리고 제목행 두 줄로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가 조금 안 보인다 싶으시면 행 머리글, 이행의 머리글에서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이 세로폭의 너비도 조절을 해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작업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제2작업 시트에 복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는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기능과 고급 필터라고 하는 두 가지의 기능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명령부터 수행을 해 보실 건데요. 자, 지시사항을 보면 B의 11번지부터 G의 11번지 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후에 평창지역 당월 판매량의 평균을 입력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H11번지 셀에 평창지역의 당월 판매량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dAverage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요 셀 병합하는 작업을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병합한 셀에 대해서 요 데이터 입력하는 평창 지역 당월 판매량 평균이라고 하는 데이터 입력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11번지부터 G의 11번지까지 블럭을 잡으신 후에 홈 탭에 있는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하는 명령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셀이 한 셀로 바뀌었고요. 여기 이제 데이터 입력하겠습니다. 평창 지역 월 판매량 단위 콜론 개까지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띄우시고 평균 그 다음에 엔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입력이 되면 테두리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 한번 테두리를 좀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복사해온 데이터까지 블럭을 잡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지정하는 버튼, 홈 탭에 있는 테두리 지정 버튼 눌러서 모든 테두리라고 지정하고요. 한 번 더 테두리에 들어가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H11번지 셀에 무엇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평창 지역에, 즉, 이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평창이라고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들의 당월 판매량에 대한, 뭐예요? 평균을 구하라고 합니다. 요 값들에 대한 평균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daverage라는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죠. 자, 앞에 제1작업에서 우리가 dsum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네,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한 번 더, 네, 복습한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함수가 들어갈 셀 H의 11번지 셀 클릭하시고 함수 마법사 부르러 갑니다. FX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함수 검색창에다가 함수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네, daverage라고 하는 함수명 적어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검색 버튼 눌러주시고 그러면 함수 선택창에서 daverage라는 함수 클릭하시고 확인. 네, 자, 그러면 theaverage라고 하는 함수에 들어가야 되는 인수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가지고 온 원본 데이터가 들어있는 전체 범위를 블럭을 잡아주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네, 클릭하신 후에 상품 코드부터 당월 판매량 값이 있는 영역, 즉 네, H의 10번지까지 블럭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필드. 필드라는 거는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나, 네, 따옴표로 묶인 열 레이블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월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당월 판매량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는 곳이 내가 범위를 잡은 것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7이라고 적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7. 자,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라고 하는 여기 조건. 이 조건은 자, 평균은 당월 판매량에 있는 일곱 번째에 있는 당월 판매량의 평균을 구할 건데, 어느 것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냐? 크리테리아라는 건 뭐예요? 조건이잖아요. 지역이 평창인 거. 그래서 지역이라는 열 레이블과 찾고자 하는 평창이라고 하는 지역명을 같이 블럭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놓으시고,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네, 2141.3333 해가지고 평균을 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평균이 구해지고 나면 네,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첫 번째 목표값 찾기에서 요 첫 번째 항목에 대한 네, 조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은 목표값 찾기라는 기능을 한 건 아니고요.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작업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항목이 바로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평창 지역 당월 판매량 평균이 지금 우리가 디에버러지라고 하는 한수를 이용해서 구해는 그 평균 값이 아까 2141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150원이 되려면 취나물의 당월 판매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취나물의 당월 판매량이 얼마로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목표값 찾기라는 기능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수식을 이용해서 구해놓은 평균값, 이 평균값을 클릭하시고 목표값 찾기 기능은요. 데이터라고 하는 메뉴, 데이터라는 탭에 오시게 되면 목표값 찾기는요. 예측이라는 그룹의 가상 분석이라는 명령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가상 분석이라는 명령 클릭하시면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명령 보이시고요. 목표값 찾기라는 명령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요렇게 목표값 찾기를 수행하기 위한 이 항목들에 대해서 명령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수식셀이라는 거는 내가 2150원이 되게 만들기 위한 그 현재 이 값을 말합니다. 자, 여기는 수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위쪽에서 당월 판매량의 값을 바꿨을 때 여기에 자동으로 그 수식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수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수식 셀은 H의 11번지 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찾는 값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값이 얼마로 바꿀 거냐라고 하는 그 목표 값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이 2141원이 2150원이 되려면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찾는 값을 2150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값을 바꿀 때 어디를 바꿔서 2150원을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자, 취나물이라고 하는 항목에, 취나물이라는 상품에 당월 판매량을 바꿔서 2150원을 만들려고 해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바꿀 셀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1644원이라고 하는 이 값이 있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셀을 클릭하시면 되죠. 그러면 H의 3번지 셀이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네, 짜자잔, 잠시 기다리시면, 네, 여기가, 이 값이, 취나물의 판매량 값이 바뀌면서, 네, 평균 값은 2150원으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자, 목표값 잡기는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시험지를 보시면, 네, 이 지금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기능은 모두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현재 평창 지역 당월 판매량의 평균을 구해놓은 이 값이 바로 수식셀이 되는 거고요. 수식셀이 되는 거고요. 내가 결론적으로는 이 값이 얼마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값이 바로 뭐예요? 네, 찾는 값이에요. 찾는 값. 찾는 값. 그리고 어디를 찾아서, 어느 부분을 바꿀 거냐라고 했을 때, 취나물의 당월 판매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네. 찾는 값이 아니라, 바꿀 세. 값을 바꿀 세. 그래서, 요렇게, 요 순서대로 넣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평창 지역에 평균이 들어있는 셀을 수식셀로 넣어주시고, 2150원은 찾는 값. 그리고 바꾸려고 하는 값은 바로 요 셀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표값 찾기 해보셨고요. 자, 이어서 고급 필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필터에는 고급 필터와 자동 필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 항상 고급 필터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조건을 별도의 셀에다가 입력을 하고 그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해당하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을 별도의 셀에다가 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상품 코드가 B로 시작하거나 단가가 3만 이하인 자료의 상품 코드, 상품명, 그리고 단가, 당월 판매량의 데이터만 추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은 별도의 셀에다 넣어라라고 했는데 조건은 B의 14번지 셀에다가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값에 대해서는 복사 위치는 B의 18번지 셀부터 나타나도록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급 필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원본 데이터가 있고요. 이 원본 데이터에서 상품 코드가 요 B로 시작하는 값들 B로 시작하는 값이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네. 단가가 3만 이하인 값들에 대해서 찾아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보여지게 하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상품 코드, 상품명, 단가, 그리고 당월 판매량 데이터만 여기 아래쪽에 B의 18번지에다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보여지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을 이 B의 14번지부터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 B의 14번지에다가 찾으려고 하는 필터링 하려고 하는 조건을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까 조건이 상품 코드가 였어요. 상품 코드라고 하는 제목 필드명을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B로 시작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필드명 바로 밑에다가 B로 시작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는 별표예요. 그래서 자, 시작값이 B로 시작하는 거고 그 뒤에 오는 어떤 값이든 상관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B로 시작하는 모든 것을 찾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였는가 하면 단가였죠. 단가가 얼마요? 3만 이하인 거. 자, 그런데 아까 조건을 보시면 B로 시작하거나
단가가 3만 이하인 거는 B로 시작하는 것이어도 좋고요. 단가가 3만 이하인 것도 찾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조건이 이렇게 두 개일 때는요. 그 조건이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얘를 AND 조건이라고 해요. AND 조건.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이라고 하는 거는 OR 조건이라고 합니다. OR 조건. 그래서 조건이 두 개 다 만족하는 거는 AND 조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다 그러면 OR 조건인데요. 자, AND 조건이냐 OR 조건이냐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조건을 입력할 때요. 조건 값을 입력할 때 그 조건이 AND 조건이라면 이 조건값 입력할 때 옆에다 나란히 같은 줄에 입력해야 돼요. 같은 행에 입력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OR 조건이라고 한다면 같은 줄에 입력하시면 안 돼요. 서로 다른 줄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나 또는 이라고 하는 조건이니까 단가는 이 아랫줄에다가 쓸 겁니다. 자, 3만 이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비교연산자잖아요. 크거나 같다 3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 두 개의 조건이 입력이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두 개, 내가 추출하려고 하는 두 개의 제품, 코드, 필드명은 이렇게 나란히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고요. 필터링 하려고 하는 값에 대해서 AND 조건이냐 OR 조건이냐에 따라서 AND 조건이면 옆에 나란히 같은 줄에 OR 조건이면 이렇게 서로 다른 줄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셔야 된다. 자, 이렇게 조건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원본 데이터에서 이 데이터들을 다 추출할 것이 아니고 아까 상품 코드, 그쵸? 자, 그 다음에 상품명, 그리고요, 단가, 그리고 하나가 뭐였어요? 당월 판매량. 요것만 데이터를 추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다 추출할 때는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특정 항목에 대한 필드만 가지고 올 때는요. 해당하는 제목들을요. 자, 연속적인 것은 드래그로 블럭 잡으시면 되고요. 자, 요 상품 코드와 상품명이 연속적으로 있으니까 드래그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가는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우리 일 작업에서 많이 봤어요. 그쵸?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월 판매량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자,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제목들을 선택을 하신 후에 컨트롤 C 복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B의 18번지 복사가 될 시작 위치만 클릭해서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제목을 미리 여기다가 먼저 가져다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다 놓으신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만 추출할 거야 라고 얘한테 알려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조건값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복사할 위치를 요것만 추출하겠다라고 해서 제목을 복사해 놨습니다. 자, 이제 고급 필터 적용해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들어있는 해당하는 범위를 블럭 잡아주시고요. 아래쪽에 우리가 구해놓은 평균은 블럭 잡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일작업에서 복사해온 범위만 블럭 잡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고급 필터는 데이터라는 메뉴에 있습니다. 데이터라는 메뉴에 보시게 되면 여기 정렬 및 필터라는 그룹에 여기 고급이라고 하는 버튼 보이실 거예요. 자, 요게 고급 필터입니다. 자, 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고급 필터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이 대화 상자에서 제일 위에 보시게 되면 결과를 어디에다가 출력되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현재 위치 필터라고 하면 현재 지금 우리가 이 원본이 있는 자리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과는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하겠다라고 선택을 해 놓으셔야 돼요.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다라고 선택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목록 범위라고 하는 범위는요. 이 범위는 우리가 조금 전에 블럭을 잡고 온 이 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블럭을 잡고 왔기 때문에 범위가 바뀌지 않았을 거니까 그대로 놓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조건 범위라고 하는 곳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이런 데이터만 추출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그 조건을 입력해 놓은 영역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범위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상품 코드부터 단가가 들어있는 이 영역이 바로 조건 범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조건 범위를 클릭해 놓으시고요. 상품 코드부터 단가에 대해서 3만 이하이다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있는 이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요, 복사 위치 클릭하신 다음에, 복사 위치는 조금 전에 우리가 추출해야 되는 필드들에 대해서 제목을 갖다 넣은 부분이죠. B의 18번지부터 시작하는 요 4개의 필드를 블럭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네, 요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요 범위에서, 원본 범위에서 해당하는, 조건에 맞는 범위에 해당하는, 네, 제목들, 요 4가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추출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고급 필터라고 하는 기능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있는 이 지시사항에 네, 요 조건, 네, 목표값 찾기와 고급 필터라고 하는 모든 기능을 수행을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작업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 작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시고 난 후에는 반드시 저장 버튼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장 버튼은 수시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3작업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